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제 금요일 보니까 이재명 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형사지법이죠. 그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모씨, 그 이른바 백현동 관련한 주무과장입니다. 나와서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 따위는 없었다. 딱 떨어지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2021년 10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4단계 용도 변경해 준 것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주었다 라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했던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11차례 재판이 진행되었고 어제 12차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재명이 국정감사 한다는 핑계하에 안 나왔고 또 국정감사장엔 나오지도 않았고, 어쨌든 어제 재판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피고가 이런저런 식으로 시간 끄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10월 27일부터는 원칙대로 설사 피고 이재명이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오금이 저릴 겁니다. 왜? 그 당시 성남시의 주무과장인 전모 주거환경과장이 아주 어제 구체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 이 재판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거죠. 이제 시행업자 그 정바울 씨죠. 정바울 씨가 이미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 즉 한국식품연구원 그 부지를 갖다가 용도 변경해달라고 이미 2014년에 두 차례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나 당시 주무과장이었던 전모 씨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왜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두 차례 반려를 했는데, 그러자 이 정바울 씨는 과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갖다가 역임했던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김인섭 씨를 갖다가 영입합니다. 그리고 김인섭 씨가 영입된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4단계 용도 변경해 주었죠. 그 다음에 기부 체납하는 것도 조건도 바꾸어 주었죠. 50m 옹벽 산악을 절개해서 3동을 더 짓게 해 주었죠. 거기다 원래 100% 임대주택으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10%로 확 줄임으로써 정바울 씨에게는 수천억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안겨주었고, 당초 이게 공공개발 형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야 되는 그런 공사인데 그것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무려 20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제 그저께죠. 12일 검찰은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된 통에 불구속입니다마는 백현동 관련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백현동 건으로. 이건 배임 혐의로 재판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것보다 당장 지금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너무나 아픈 부분은 그야말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은 빠찌가 떨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이른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자신의 목숨이 명제경각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는 6개월 내에 다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미 이재명 씨가 2021년 대선 즈음하여 우선 백현동
용도 변경한 것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하는 거짓말 하나. 또 하나는 김문기 모른다. 그 전날 사망한 김문기 씨 나는 모른다. 뭐 하위직이라 모른다. 라고 했던 이 두 건으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지금 11차례 진행되었고, 현재 진행 속도라면은 빠르면 내년 연초면은 아마 1심에서 판결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재명 씨가 믿는 것은 하나 있죠. 과거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거짓말했던 부분을 권순일, 김만배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 대장동. 그 권순일 대법관이 분명히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유죄를 갖다 확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이른바 빠찌를 상실하는 실형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버렸습니다. 파기환송한 이유가 뭐냐니까 부지불식간에 한 거짓말, 즉 소극적 거짓말은 처벌하기는 좀 그렇다 하는 그런 아주 참 어느 법률가도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와 같은 논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이재명을 파기환송시켰고, 이재명은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무죄가 돼서 어쨌든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우는 경우가 다르죠. 특히 백현동 관련해서는 소극적 거짓말이라고 방어벽을 치기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서까지 하고 한 그 증언입니다. 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방송에서 막 툭툭 틱톡 틱톡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아니야 그런 적 없어 하는 식의 그야말로 권순일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소극적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엄중하죠. 특히 백현동 이른바 불법 용도 변경을 하여 정바울 씨에게 수천억의 부당한 이득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던, 그리고 그것을 마치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했다는 식의 그런 어떤 발뺌은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니까요. 도저히 소극적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지금 거기에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로서 77억 원을 갖다 정바울 씨로부터 받은 그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제 마침 보니까 재판장은 그럼 2014년 12월에 그러니까 정바울이 두 차례 용도 변경 신청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주무과장인 주거환경과장 전모 씨가 흔한 얘기로 두 차례 퇴짜를 놨고, 그때 이제 2014년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딱 찍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만 공문을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그 비슷한 유형에 있어서 어쨌든 아파트 짓는 그건 큰 틀로 봐서 하니까 매각 협조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은 중앙정부에서 보면 매각 협조 공문을 보내면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겠느냐, 좀 강제력 있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했더니 전 과장은 한마디로 재판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가 유혹한다고 거기 넘어갈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흔한 얘기 더 어깃장 놓고 오히려 더 퇴짜 놓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전 씨의 결정적 두 마디죠. 이번에 용도 변경 이거는 중앙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거짓말이다, 즉 허위사실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이나마 그 재판은 아니니까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10월 27일부터 속개될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